예,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화요일 장마감 5%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나라 지수가 좀 약하죠. 조금 지겹습니다. 항상 우리나라가 변동성이 큰 증시다 보니까 오를 때 많이 오르지만 또 빠질 때 더 많이 빠지는 그런 패턴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기준은 계속 지수로 잡으면서 장이 안 좋을 때 뭐 올라가 내버려도 이런 분도 계시긴 한데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세심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원래 돈 버니까 그래요. 현금 좀 만들어 놓고 지금도 제가 종목 비중을 좀 움직이면서 현금을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정말 타이밍 될 때는 또 좋은 기회가 오는 겁니다. 자,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기회가 갈 거예요. 자, 조정장과 종목 장세 대응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저희가 빅머니 수급주 같은 걸로 잘 조정을 잘 방어를 했고요. 지금 근래 들어 조금 더 빠지다 보니까 종목별로 약간 등락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세밀한 조정 같은 거, 저도 사실 뭐 상남자처럼 막 확 사고 확 팔고 크게 씻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에 조정받을 때는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 포트 소중한 돈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현금 비중 살짝 좀 더 늘렸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시장을 가장 기준으로 하지만 종목별로 하고, 이번 같은 케이스는 제가 개별주까지 살짝 늘리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고 있다, 기술적 수급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제리 실전 투자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오늘 제가 했는 건 에코프로 머티, 그동안 잘 버텼죠. 정말 좋았는데 오늘도 플러스 나긴 했는데 22만원, 23만원 사이에서 제가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부분 입질을 좀 했어요. MSCI 전에 좀 등락이 있을 것 같고, 좀 그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 저희가 등락 있고 잘못 샀다가 1차 좀 물렸던 게 있습니다. 오늘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오늘 남았는 것들은 다 매도를 하고 현금을 좀 모아놨어요. 자, 그리고 반도체가 생각보다 조금 더 약합니다. 그죠? 그런 노린도 좀 말씀드릴 거고요. 어닝 시즌이 나올 텐데 그거랑 연관해서 시황도 얘기를 좀 드릴 거고, 조정기다 보니까 저희는 여전히 시장과 상관없는, 보통 저희가 뭐 잘 안 샀던 그런 것들을 개별주라 그래서 그 중에 괜찮은 거 골라서 제가 대응을 하고 있어요. 대표주는 아프리카 TV 여전히 잘 가지고 있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타이밍 기다리시면 되고, 한컴이 또 변동성이 많았어요. 어제까지 단일가 매매하다가 아침도 말씀드릴 때 변동성 많다고 했지만 떨어질 때 또 사도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언급을 몇 번 드렸습니다. 둘 다 지금 개별주 대응을 하고 있고요. 자, 로보테마는 꾸준하게 좀 보자, 주말부터 말씀드렸는데 어제나 특히 오늘 확산이 좀 되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가는 게 아니라 인탑스 같은 게 아침에 확 올라가면서 또 상부터 오르는데 종목별로 또 가리는 걸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여전히 바이오가 저가 매수다. 코스피 2500 이하는 제가 언더슈팅이라고 보는데 코스닥 영향을 주고 있는 엔터가 여전히 약세고 바이오도 종목별로 많이 엇갈리고, 대신에 이슈들이 되게 많습니다. M&A 이슈들이 많은데 그거 살피면서 종목을 한 언급해 볼게요. 2차 전주도 지금 어니 시전 막 쇼크가 막 나오고 하는데도 반등을 줬어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26410을 제가 2500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있고, 현금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이익 하시는 분들은 2500 아침 살짝 빠지기도 했어요. 지금 반도체나 삼전이 조금 더 외국인 수급이 나오다 보니까 걱정도 하셨지만, 항상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매크로 외양보다는 지금 수급주의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하에서는 조금 더 사자, 용기 내 사자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슬슬 모아도 됩니다. 자, 어제 미국은 마틴 루터킹 데이로 전일 휴장이었어요. 대신에 이제 유럽을 좀 봤는데 지금 독일이 참 잘 나갔잖아요. 그죠? 독일이 사실 유로존이 힘들고 할 때 걔들 부채를 다 따놔가지고 돈도 쓰고 했는데 얘들이 지금 약세고 GDP가 많았습니다. 제조업 일변도로 가다가 이런 거는 이제 주말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흐름이 살짝 영향을 주고 있었고요. 큰 흐름은 아닙니다. 뭐 알고 있었죠, 유럽 약한 거는. 자, 그리고 이제는 돌아가면서 분위기가 경기나 어닝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정을 마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어닝 시즌을 보면서 숫자를 보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나오고 미국도 나올 테지만 빅테크가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해요. 하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컨센을 부합한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미국 쪽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한국은 1월 조정 중에 여전히 남은 반은 조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면 여기서부터는 사도 된다는 얘기 드리고, 종목이나 이런 걸 세심하게 보면서 대응을 해서 포트를 꾸려 나갈 거예요. 자, 코스피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2500 지금 오늘 더 밑으로 살짝 더 밀리잖아요. 2500 초반에서 밀리면 언더슈팅 구간이라 보고 지수번호는 1630 같은 것들은 모아도 된다, 그래서 사도 된다는 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오늘 보면 북한의 김정은이 계속 얘기 많습니다. 미국에 대항하겠다. 완전히 전략을 바꿔서 이제는 전쟁을 불사하겠다. 관광국도 폐지하고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너무 겁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또 너무 겁을 먹지도 마시라는 얘기예요. 2016년도에 기억나시겠지만 그때 서울 불바다 만든다 그러고 로켓 막 쏜다 그러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때 또 정치 어떻게 변했습니까? 트럼프 들어오면서 완전 변했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의 이런 행태는 지금 미국이 대선 전에 약간 맞기 전에 좀 까부는 그런 흐름을 보시는 게 맞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보는 호르무즈 같은 것들은 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 하지만 특별하게 지표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WTI도 70달러 초반에 아직 있고, 안전자산 보는 금 가격도 살짝 오르겠는데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지수 관련 이렇게 기준을 잡아 놓을게요. 자, 그리고 미국 대선을 꾸준히 봐야 되는데, 제가 광화문에서 보는 디센티스나 누구죠? 헤일리 같은 분들이 잽이 안 되더라고요. 코코스 했는데 아이오와에서 트럼프가 그냥 독보적으로 이겼습니다. 이쪽이 아마 될 것 같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장세 개별적 포털에서 제가 장이 조금 조정받을 때는 큰 흐름 말고 아주 대표적으로 보진 않지만 좀 단기로 변동성 볼 수 있는 그런 수급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조정장에서 좀 넘기면서 이제 대응하기도 보시면 되는데, 요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컴하고 아프리카 TV를 말씀 먼저 드릴 건데, 한컴은 사실은 이게 AI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때 한번 어제 말씀 못 드린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서, 그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있어요.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도 급등했다가 조정받고 있고 오늘까지 단일가거든요. 솔트로스는 약하지만 같이 보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는 제가 수급이 얘를 제일 낮게 봅니다. 일단 크게 또 확 들어왔죠. 기본 기초는 같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왔고 3일간 급등했다 보니까 단일가 거래 있었고, 오늘 단일가 끝나고 나서 단일가 때 올리는 거는 그다음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개인들 올리는 거예요. 너무 올라가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어제는 좀 샀다가 오늘 한번 봤는데 아침 등락 되게 심했죠. 아침에 또 장이 빠질 때 23,000원까지 밀리면서 막 걱정하시는 분 계셔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개인만 팔고 큰 추세에 문제 없다. 그래서 아침에 매수 같은 것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여기서 모아놓고 계시면 이 들어왔던 수급들이 어차피 장 조정 때 개별주로 먹고 해먹고 나갈 거예요. 우린 그걸 사실 보는 거기 때문에 내일 아침도 좀 보셔야 되고요. 등락되면 충분히 10% 20%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한컴은 뭐 지금 AI도 미국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가 좀 그렇은 부분이지, 자신 있게 보시고 개별주 들고 계시면 돼요. 자, 아프리카 TV는 제로도 있고 골드만삭스 레포트 냈다 했는데 별거 없죠. 사실 현금도로 타고 있는 겁니다. 계속 지금 11만 원대 물량 소화 전에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거예요. 물량 소화 잘 되고 있는 거고, 청소 다 하고 언젠가 올릴 거라 좀 보기 때문에 10만 원 초반에 잘 들고 있습니다. 10만 원대 그죠? 잘 들고 있으니까 현금처럼 개별주 포트 잘 들고 있자. 두 개를 대응하고 있고, 자, 제주 반도체는 아침에 저희가 원래 사실 이게 11,000원에 샀던 거거든요. 2만 원 근처 다 팔고 여기 살짝 들어갔다 물린 거 손절치고 나머지 오늘 다 팔았어요. 사실 추세가 꺾인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수급주 빅수급주 되게 좋게 봤지만 17일 18일 새벽에 삼성에서 이제 AI4 나오지 않습니까?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보시면 삼전이나 지금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전반적으로 약해요.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서 테마별로 다 약하고 소보장이 안 좋은 가운데 여전히 대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2만원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암만 크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예측하기 쉬운 게 큰 게 좋은데 왔다 갔다 너무 심해. 오늘도 사실 왔다 갔다 되게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이 커질 때는 리스크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사는 것 중에 몰라 그냥 던져놓게 하는 부분 같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매매하는 등락에서는 현금화 시켜놓고, 어쨌든 우리 현금화 시켜서 들고 있으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좋은 것도 살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매도를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반도체는 그렇게 볼게요. 삼전이 지금 7만원 초반까지 밀려있고, 뭐 대만 선거 끝나고 특히 CS도 끝났어요. 약간 소산 유팔 같은 느낌이죠. CS 전에 막 얘기하고, 지금도 AI나 뭐 가우스폰 되게 선전 많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수급으로 시장만 보는 거예요. 어쨌든 반도체 약한 건 맞고, 삼전이 오늘도 외국 매도가 살짝 나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2,500 밑에, 삼성전자는 7만원 초반부터는 밑으로는 언더슈팅이다, 쌍구하나 보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나쁜 게 별로 없어요. 큰 흐름 계속 보시면서 단기 등락은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CS 이후에 일반 매도세,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이 살짝 전환돼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 원인, 반도체 합성 기대감 좀 눌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MS에서 GPT 스토어에서 지금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오픈 AI하고 얘들이 보면 이제 원로 MS 같은 윈도우잖아요. 윈도우 11에다가 월 $20 정도를 이제 개인한테 팔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 윈도우 깔고 있는 사람들이 인공지능 챗GPT 4.0 정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B2B에서 이제 그랬잖아요. 올해는 이제 B2B, 엔비디아 같이 막 이렇게 설비 투자하는 거 말고 사람들한테 실제로 파는 거 B2C로 조금씩 넘어가고 그것들이 매출로 연결되느냐 이런 것들이 올해는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MS는 여전히 좋고요. 엔비디아는 여전히 설비 투자 좋으니까 두 개가 지금 AI 빅뱅 시대 코어 종목이다. 우리는 반도체 수급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큰 흐름상 나쁜 게 없습니다. 저가면서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닝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너네들이 매출이 돼? 엔비디아처럼 기업에 파는 거 말고 MS라든지 이제 특히 개인들한테 파는 거, 이제 팔란티어라든지 모도비 같은 거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도 이번 AI폰 잘 팔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닝에 나올지를 보는 건데 이렇게 다 있어요. 이런 건 제가 체크를 다 하면서 볼 테니까 한번 체크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빅테크 어닝 시즌을 보자.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우리나라랑 달리 미국은 어닝을 되게 보수로 봅니다. 애플이 되게 중요하겠죠. 2월 초에 나오는데 애플이 안 그래도 지금 중국에 폰 더 팔려서 정말 프리미엄 폰으로 낸 아이폰이 가격을 다운시켰습니다. 그걸 가지고 되게 호들갑 들고 안 좋게 보는 분들 계시는데 자, 이미 애플은 보시면 주가가 약했어요. 180불 꺼놓고 막 지지까지 보는 것처럼 애플은 약했습니다.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 우리나라처럼 양아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애플에서 나오는 큰센에 대한 그런 부분도 보수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더라도 충격받아 더 빠진다. 오늘 우리나라에 이제 LNF 같은 게 어닝 쇼크가 나왔거든요.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흐름으로 미국 FM은 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 어닝 시즌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컨센 대비해서 너무 공포스럽게 보지 말자. 이게 사실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즌 넘어가면서 어닝에 대한 미국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양호한 조정 정도로 어닝을 저는 볼 거라 봐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바이오는 여전히 수급이나 병동성이 큰데 이슈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그 다음에 OCI에 합병했다 그랬죠. 제가 딴 거 볼 필요 없이 한미사이언스 보라 그랬는데 한미사이언스 아침 매수 확 돌았어요. 지금 수급들이 워낙 빠르고 우리가 전체로 할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 돈 있는 분들은 이런 걸 아침에 확 질러버린다고. 어쨌든 얘들이 좋다 나쁘다 떠나서 지금 상한가 거의 붙어버렸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뭐 물량대가 워낙 큽니다. 이 물량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이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못 샀다 아깝다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오늘 바이오 안 좋고 등락했다 하지만 결국은 확산돼요. 종목 잘 고르시면 되니까 바이오 빠져있지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슈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한미사이언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리온 있죠. 중국 같은데 오뚜가 그 초코파이 파는 애들 이런 분들이 그 오리온에서 레오캠 바이오가 저희가 바이오 개별주 중에서 알테오젠하고 같이 봤던 거 있잖아요. 레오캠 바이오가 파이프라인 좋습니다. 실제 에로도 했는 부분이라서 25% 지분을 5천억 정도 주고 레오캠을 인수해버렸어요. 초코파이 파는 기업이 레오캠 바이오를 인수해서 신성장 동료를 키우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리온 바이오로직스예요. 오리온도 사실 투자하는 증권사도 있고요. 바이오도 있습니다. 계열들이 다 있는데 어쨌든 현금 카우 캐시카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바이오를 키우기 위해서 픽업을 했다. 이런 부분은 뭐냐면 제가 수년 전부터 이제 바이오 같은 애들이 장이 정말 좋고 돈 풀릴 때는 임상을 자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3상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 에로스 팔든지 안 그러면 이제 펀딩을 받을 수 있는 뒤에 있는 캐시카우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런 면이다 보니까 이렇게 합병을 보면 되고 오늘 보시면 둘 다 약해요. 레오캠도 올라갔다 빠졌고 오리온은 10몇 %씩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흐름을 안 주지만 한미도 보셨잖아요. 어제 첫날 빠졌다가 오늘 물량 딱 긋고 나서 다시 땡겨버리잖아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종목 내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향후적으로 자금과 파이프라인 좋은 것들은 종목별로 괜찮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레오캠은 계속 볼 수 있는 거고 셀트리온 홀딩스도 이제 합병되고 난 다음에 셀트리온도 있고 다 합쳐서 그 위에 지주회사입니다. 그 새 회장님이 사실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셀트리온 좀 사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사실 보고 있는 것들을 조금 세시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금 들고 있는 것도 다 쓸 수 있는 대상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스트리온 합병됐잖아요. 헬스트리온 지금 남아있지만 얘들이 지금 나스닥에 올해까지 상장시킨다. 무조건 나스닥 상장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충분히 주가를 올릴 수 있고
셀트리온을 보시면 주기적으로 항상 그렇습니다. 그 서 회장님이 주가 부양에 탁월한 재주가 있어요.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져서 3년 조정 잘 받았습니다. 이제 받아 올라오는 중이에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물량 소화되는 과정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중기로 봤을 때 올해 바이오는 이 셀트리온을 중기주로 충분히 사도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셀트리온은 이런 재료를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방금 말했던 바이오나 자금 리스크 관련해서 정말 종목이 차별화될 거예요. 제가 몇 개 찍어서 말씀드린 건 내에서 마시면 되고, 그런 면에서 종목은 계속 보고, 지수가 2,500 밑으로 떨어지면 언더슈팅 구간인 것처럼 바이오도 괜찮은 것들은 슬슬 사모으는 구간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상당히 핫하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도 기술적으로 지금 AI도 그렇지만 바이오랑 지금 AI 붙으면 신약 개발에 정말 도움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한번 뉴스를 보시면 바이오 괜찮은 재료들이죠. 내용이 조금 긴데 말씀 드릴게요. 2차 전지가 아침에 LNF가 어닝 빅쇼크 나왔습니다. 빅쇼크가 그냥 쇼크가 아니라 빅쇼크 나왔어요. LNF가 제가 사실은 물량 소화가 좀 되고 바닥에서 등락이 있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사실 테슬라 향이라서 그랬던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주가는 반등을 줬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예상보다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반에 반토막 났어요. 뭐 몇천억, 200억 정도 적자 본다는 게 몇천억 손실이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당연히 떨어져야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2차전지 볼 때 성장 은행 정책, 리튬 가격, 테슬라, 비테슬라 다 본다 그랬잖아요. 그 리튬 가격이 급나가는 거야. LG엔솔도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 전체 만드는 거는 모르겠지만 LNF라든지 에코프로 비행 같은 양극재 만드는 애들은 리튬 가격에 직접 영향받지 않습니까? 작년에 급나간 거 아시죠? 아주 리튬 가격은 바닥에서 등락하고 있고, 이런 애들 주가 바닥 등락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더 빠지지는 않겠지만 얘들의 흐름이 좀 반등을 줘야 돼요. 지금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안 빠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빠질 건 별로 없어요. 더 빠질 건 별로 없고 2차 전지가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에 플러스는 주고 있는데, 문제는 얘들이 어닝 쇼크 나왔잖아. LG엔솔도 그렇지, LNF도 어닝 쇼크 나오면 보면 어닝은 다 급날 거라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거 몇 개 개별적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밑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더 빠질 것도 없지만 바로 올라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2차 전지는 무겁게 보시는 게 맞고, 오늘 제가 에코프로 머티를 계속 패시브 관련해서 갖고 있다가 오늘 5일선 돌파를 시도했어요. 근데 제가 24만원, 23만원대에서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MSCI 편입이 될 거라는 보지만 100%는 없잖아요. 100% 없다 보니까 또 장 조정 받아서 제가 며칠 올라갈 때 좀 팔았는 거 있잖아요. 현금 만들어 놓고 개별주로 들어가든 정말 괜찮은 거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중에서 저가 매수할 것들은 그쪽으로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얘들이 팔아도 지금 15만원대라든지 뭐 20만원 이때 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났어요. 현금을 꼭지에 못 파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좀 줄여놓고 난 다음에 현금 갖고 계시면 더 안전하고, 그런 종목 살 게 많으니까 오늘 좀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로보테마. 로보테마는 여전히 저희가 종목이나 언플이 정말 많아요. CS 때 로보테마 끝나고 나서도 로보테마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판단할 때는 로봇이 어닝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닝 전에 매매는 뭔가 만들려는 느낌이 나와. 오늘 같은 케이스 인탑스 같은 게 상한가 왔어요. 인탑스는 사실 레인보우 같은 게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매집도 없이 땡기는 것들은 아침에 급등할 때 확 들어가서 빅머니들이 단타 치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상한가 못 잡았다 아쉬운 게 아니라 올라가면 또 금방 먹고 팔아야 돼요. 4만 몇천 원 초반에는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알고만 계시고, 여기는 내일 또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런 로보티즈나 뭐 딴 것도 많아요. 하지만 유로메카도 고점 치고 떨어졌죠. 고가 물량 소화되는 과정이고 등락이 있을 거라 보고, 우리가 두산 로봇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진 갖고 있잖아요. 레인보우나 유진도 괜찮아요. 순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기다리시면 되고 비중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분명히 패시브 관련도 있지만 5일선 돌파가 시도 실패하니까 약해요. 약해서 우리가 밑에 사는 것도 수익 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오늘 더 사지 말고 조금 더 보겠다. 혹시 약하면 이것도 줄여야 됩니다. 100%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로봇 전반적으로 좋지만 순서 기다리면서 순환매 확장을 기다리자.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제가 장이 조금 조정받고 종목에 대한 면밀한 얘기 또 드렸습니다. 분명히 현금을 좀 모아놓고 있으면 여기서 또 강한 것들이나 개별주든 뭐든 대응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수익 볼 게 또 분명히 나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때 저희가 또 들어가면 수익 볼 수 있으니까 조정장에 조금 세심하게 봐주시고요. 자, 수비 방어 계좌 지키기. 뭔가 또 확 오른 데서 따라 들어갔다 망가지면 돈이 확 빠지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해운이나 통신이 뭐 지금 지정학적 위치나 지금 삼성에서 5G, 6G 얘기하고 있는데 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해운지 보시면 어제 급등했다가 개발하게해서 막 정신도 없을 겁니다. 통신도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중고수 실시간 다 볼 수 있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만 하시고 초보들은 접근 금지하세요. 돈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지금 한컴이 좀 더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이 뻔히 이제 돈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한번 더 같이 봐주시고 파동이 나와요. 예를 들어 한번 훅 올라가면 또 팔게 줄 것 같으니까 아프리카 TV는 괜찮고 한컴은 갖고 있는 것들은 한 번 더 살게 해주면 더 사면 좋은데 어쨌든 아침에 한번 더 보시면 돼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